시청자 여러분,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특검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. 그동안은 대통령과 상의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이 등장합니다.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좀 해주라, 당선인의 뜻이다. 이런 전화를 먼저 받았고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전화 받았느냐며 연락해왔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는 더욱 짙어졌지만 내일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는 또 응하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. 저 소식 윤정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어제 14시간 특검 조사를 마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하게 진술했다고 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. 그거는 이제 뭐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.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2022년 보궐선거에서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당시 공천 발표 하루 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지난해 10월 공개됐습니다.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.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. 내가 예.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.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. 한 번 더 얘기할 게의 대상인 윤 의원에게 특검은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. 윤 의원은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통화 하루 이틀 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. 그러면서 장제원 실장이 김영선을 좀 해주라 했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같은 뜻이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올 3월 성폭행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윤 의원은 특검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통화한 얘기도 진술했습니다. 명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5월 9일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.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창원 공천은 잘 돼가냐, 장제원 전화를 받았냐고 물었다고 기억했습니다. 윤 의원은 당시 장 전 의원에게 전화를 받았고 잘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, 됐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실제 이 통화 후인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 의창에 단수 공천됐습니다. 윤 의원은 올 2월 공천 개입 의혹이 거세지자 이렇게 부인했습니다.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통화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떤 김영선을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. 하지만 특검에선 장 전 의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진술했습니다. 윤 의원은 다만 공관위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 뜻을 언급한 적은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보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까지 특검에 들어가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.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박 기자, 윤상현 의원은 이제껏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공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. 특검에 나가선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거 아닙니까? 네,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해왔습니다. 네. 앞서 이 윤정주 기자 리포트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 들려드렸는데 더 강하게 부인하는 발언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네, 그런데 특검 조사에서 이 기존 본인의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네. 이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 2022년 5월 9일 하루 이틀 전에 전화가 와서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. 네.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털어놨는데 일단 이 5월 9일로 추정되는 시점입니다.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창원 의창 지역구를 언급하면서 장제원한테 이야기 들었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. 이 시기는 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시점이기도 한데 일단 이 5월 9일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나눈 날입니다.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이기도 합니다. 내가 예.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.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.
그리고 나서 이 녹취에 나온 대로 실제 윤 전 대통령과 윤 의원의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날인 이 5월 10일에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이 확정됐습니다.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이미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까지 언급을 했잖아요.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윤상현 의원은 당선인의 직접적 지시를 받아서 네. 이 정당한 공천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윤상현 의원의 진술을 이 하나씩 따져보면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고요.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지만 이 공천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장제원 얘기는 들었다는 정도의 말만 들었다는 주장입니다. 그리고 공천회의 등 공식 석상에선 당선인의 지시를 받은 바도 또 논의된 바도 없다는 것이고요. 특검으로선 사망한 장 의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자신과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진술해서 그렇게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피해갈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갑자기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윤 의원이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점이 바로 이 지난해 12월입니다. 네. 명태균 씨가 검찰에 휴대전화 3대와 이 USB 1대를 제출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인데 윤 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 후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는데요. 이 아이폰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를 해오다가 JTBC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 돌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했습니다. 특검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천 개입,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의 피의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 때 이 여러 인사들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. 오늘 이준석 대표까지 압수수색했죠. 윤상현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장제원 의원까지 언급했지만 그 말을 종합해보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. 네. 특검은 이 김 여사를 부르기 전에 공천 개입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입니다. 알겠습니다. 박현주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